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강사 김혜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퀀스 짜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는데요. 저는 처음 그룹 레슨을 시작할 때 처음 한 1, 2주 이후에는 시퀀스에 대한 고민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. 그 이유는 시퀀스를 짜는 체계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. 그때그때 시퀀스를 0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몇 가지만 내가 대입을 하면 시퀀스가 완성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놨어요. 처음 제가 자격증을 딸 때나 유튜브에 시퀀스 짜는 법을 검색했을 때 나온 내용에서 주제를 먼저 정한 다음에 시퀀스를 구성하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되게 막막했어요. 어떤 식으로 시퀀스를 만드는 체계를 만들었는지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. 첫 번째로는 이 시퀀스에 꼭 들어가야 할 구성 요소를 정하는 거였어요. 제가 시퀀스에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구성 요소는 첫 번째는 필라테스스러운 동작을 일단 좀 구성 요소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호흡을 넣었는데요. 이 호흡은 또 그냥 누워서 마셔요, 뱉어요 하면서 티칭을 하면 지루하겠죠.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템포가 느린 동작에서 호흡을 한 번에 가지고 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. 두 번째는 필라테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척추 분절인데요. 척추 분절이 뭔지, 왜 하는지에 대한 인지를 회원님들한테 심어주는 과정을 꼭 시퀀스에 넣고 있어요. 그 다음은 척추 중립이에요. 중립하세요 했을 때 해야 하는 정렬을 회원님한테 학습시키는 식으로 수업에 넣고 있어요. 네 번째는 골반의 전방 경사 그리고 후방 경사가 뭔지 그리고 중립이 어딘지를 익힐 수 있도록 티칭을 하는 걸 꼭 동작에 적용해서 하나씩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견갑골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견갑골의 6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에 한 타임에 6가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견갑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동작을 구성에 넣고 있어요. 여섯 번째는 제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꼭 들어가는 부분인데요. 바로 힙힌지라는 고관절을 굴곡했다가 신전하는 동작이에요. 다른 운동에서도 꽤나 많이 중요도를 차지하는 부분이라 힙힌지 동작을 꼭 넣는데요. 힙힌지는 회원님들이 동작을 할 때 허리에 불편함 없이 동작을 하는 방법 자체를 익혀 드릴 수 있는 동작입니다. 다음 두 번째, 시퀀스를 짤 때 주의할 점이에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의 수업이랑 너무 겹치면 안 돼요. 운동이 꼭 다양하게 매일 새로운 동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지루하게 수업을 하게 되면 이 필라테스 운동에 흥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운동을 할 때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운동이 재밌어야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겹치지는 않게끔 시퀀스를 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관절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적당히 배분을 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닐링 포지션이 계속 된다면 무릎에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겠죠.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손목을 찝는다거나 엎드린다거나 민다거나 하는 이런 동작들이 한 타임에 여러 동작이 포함이 돼 있으시면 끝나고 갈 때 손목의 불편함을 제일 많이 호소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손목이 불편하게 되면은 동작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없애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주의할 점 마지막, 빼먹은 움직임이 없는지 그리고 빼먹은 포지션이 없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너무 구부리는 동작만 한다거나 펴기만 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골고루 동작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앞에 두 가지를 모두 숙지하셨으면 이제 실제로 시퀀스를 짜는 과정에 돌입해 볼 건데요. 일단 주제를 정하셔야 되겠죠. 6가지에 꼭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회원님들한테 토론에서 스완 동작을 시켰는데 흉추의 움직임은 잘 못 쓰시고 허리를 많이 꺾으시네,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네 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주에 운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어요. 어떻게 수업을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짜셨으면 그 다음 포지션을 정하시는 거예요. 지난주에 회원님들이 흉추의 가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 하시면 발의 시팅 자세에서 좌우로 회전하는 동작을 먼저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건 선생님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흉추의 움직임 하면 이 동작이 나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 라는 동작을 그냥 임의로 첫 번째에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포지션을 이제 이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처음 내가 잡았던 시작 자세에서 연결이 자연스러운 포지션으로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면 돼요.
만약에 시팅에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스파인으로 이어지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네, 아니면 사이드 라인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군더더기 없이 동작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시팅, 수파인 혹은 사이드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정한 다음 동작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. 다섯 번째, 동작을 직접 해보는 단계예요. 이 부분은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. 동작을 직접 해보시면서 디테일을 체크하셔야 돼요. 동작을 했을 때 편안한 손의 보폭, 무릎 사이의 보폭, 그리고 무게 중심, 그리고 기구 세팅 같은 것들. 기구 세팅은 발에서 내가 시팅 동작을 했을 때 몇 번째 레더에 발을 올리니까 힘이 좀 더 잘 들어가고 동작이 자연스러워. 그리고 리포머에서 했을 때 풋발을 몇 번째 칸에 넣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동작의 강도가 풋발을 올리니까 조금 더 세지고 낮추니까 조금 더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동작의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줄지도 저는 2단계에서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. 동작이 항상 새로울 순 없지만 재미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서 약간의 차이로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티칭할 부분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데요. 이때 회원님이 이 자세를 했을 때 조금 다치실 수 있을 것 같다, 이 자세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서 회원님들에게 미리 주의를 주실 수 있고,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동작이 좀 더 잘 되네, 내 손과 발의 위치를 여기다가 두니까 동작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네를 선생님이 직접 느끼시면서 체크를 해놓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시면은 내 수업의 질이 훨씬 향상되실 거예요. 여섯 번째, 이번엔 다듬는 단계인데요. 내가 계획을 짤 때는 수파인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. 근데 막상 동작을 해보면은 수파인보다 조금 더 나은 동작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수정을 이제 거쳐서 시퀀스의 완성도를 올리셔야 돼요. 이 시퀀스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강도도 적절하고 동작의 구성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정리 단계를 거치시면은 시퀀스 짜는 건 이제 끝이에요. 제가 지금 일하는 센터에서는 월, 수, 금 그룹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. 월요일은 캣포머, 수요일은 체어 바렐, 그리고 금요일은 스프링보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제가 이 월수금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느냐? 아니에요. 월요일에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다양한 변형 동작을 만들고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수업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, 그 뒤 수, 금에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때 했던 동작을 다른 기구에서 적용시켜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. 오늘 시퀀스 짜는 방법은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.